안녕하세요, 고생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통사고 합의금, 그리고 교통사고 진행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들은 거의 250편 가까이 되는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250편 영상을 다 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인 사례들,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 진짜 보상 스토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위임 받아서 진행했던 건들이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보상스토리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들 올려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저희들의 후기를 올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서 합의금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의 후기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진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보상 스토리를 정말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이게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선 한번 해보시죠. 뭐 반응 안 좋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들 합의. 아들? 어차피 미성년자들은 합의금이 적어요. 왜냐면 소득이 인정이 안 되기 소득이 때문에. 없으니까.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적고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제가 2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득이 다 인정이 된다고 했었죠. 법원에서는. 네. 일을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았던 학생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세 이상 성인이면은 소득은 다 인정이 돼요. 최소한 도시력 노임의 소득. 지금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한 거지. 아마 20 몇 세 됐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마 20대 초반이었었어요.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1톤짜리 화물을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삼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어이구, 삼중 추돌이요? 네, 삼중 추돌 사고의 두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 네, 그래서 맨 뒷차량이 이 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이 차량이 밀려서 앞차까지 충돌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과실은 안 잡히겠네요. 네, 과실이 잡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같은 케이스는 맨 뒷차량이 두 차량을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제 아들이 보험사를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직. 왜냐면은 보험사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나이로 찍어 누르면 그래도 요새 20대들은 머리가 좋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보험사 담당자들, 특히 연배가 있는 보험사 담당자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다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시하면 합의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대신 합의를 진행을 했겠죠. 어머님이 아들 합의를 대신. 그렇죠. 이 보험사 담당자가 너무 깐깐한 거예요. 너무 깐깐한 어떻게 거예요. 했길래요? 어떻게 깐깐하냐면 내가 한마디를 하면은 20마디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싫어. 그런 사람 싫어. 딱 실장님 같은 사람. 내가 한마디를 하면 20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야. 이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 대신 합의를 하려고 뭘 했는데 뭐 이제 질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또 교통사고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쵸. 어머님도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안 나셨을 수도 있고 한 번도.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봐도 이 담당자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얘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 이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뭐 한마디를 하면 뭐 20마디 뭐 100마디를 하면서 눌러버리니까. 그렇죠. 송 팀장이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제가 막 뭐라고 해버리니까 송 팀장은 저를 이길 생각을 못해요. 이기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대꾸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담당자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담당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혼자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시고 전화를 해서 자문도 좀 받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드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한테 사건을 상담을 하게 되신 거죠. 상담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사건까지 위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들의 진단은 어떻게 되는데요? 사고 자체가 규모가 크지를 않았었어가지고 뭐 결론은 추간판 탈출증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보험사 담당자한테 이런 디스크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합의금 산정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뭐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뿐이 줄 수가 없다. 그것밖에. 그쵸.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던 케이스였는데 정말로 그런 담당자 분이셨어요. 깐깐했던 분이셨고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보면서 자녀분의 그 사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의 규모, 차량의 파손 정도, 그리고 이 부상을 당한 정도, 그리고 디스크의 상태, 외상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입원 기간도 짧고 소득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외상 기여도 부분을 일부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600만 원의 합의를 종결을 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머님이 상대를 했을 때 되게 깐깐한 담당자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담당자분이랑 연락하면서 진행을 했을 텐데 네. 우리 사무실이랑 진행했을 때도 그렇게 깐깐하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담당자분께서? 맞아요. 엄청 깐깐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삼중 추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고 자체가 너무 경미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 상대로 진행하기도 되게 힘들었겠네요. 아니요, 저희가 더 깐깐해요. 저희가 더 깐깐해요. 저희가 더 악질? 악질!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200여일이 가까이 지나서 꽤 오래 걸렸네요. 그만큼 깐깐했던 사건이에요. 보험사도 깐깐했고 입증을 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합의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여일이 지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됐는데 그래도 100만 원에서 네. 600만 원이라 그렇죠. 엄청 고생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통사고는 입증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한테. 그렇죠. 피해자한테 있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런 입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러한 입증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아무리 깐깐한 보험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배상금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보상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